살기 위해서요. 불이 난 곳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탈출하는 사람들의 방향을 거슬러서 살리기 위해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소방관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대전의 중구에 있었던 화재 현장인데 오늘은 이제 좀 불보다는 이 소방관들의 움직임에 좀 주의하시면서 주목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오, 대전 중구입니다. 아이고. 여기가 주택이에요. 1층, 2층이고요. 어허. 2층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1층에는 창고입니다. 2층에 혹시나 인명피해가 있을까 빨리 지금 올라가서 뭔가 진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입구부터 불이 너무 퍼져 있어서 아이고. 입구에도 진입하는 게 힘든 상황입니다. 아, 불길이 아이고 시뻘거네요 진짜. 아이고, 소방관도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지만 쉽사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딱 봐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 소방관들이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지금 이 불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들어가서 잠시 후에 이렇게 막 연기가 지금 올라가네요, 진짜. 피어오르고요. 네, 막 이러는데 네. 네. 정말 이 시커멓게 지금 옷이 노란색 옷이 시커멓게 변할 정도로 네. 이렇게 불길과 싸우는 모습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찍힌 겁니다. 아, 저 화재 영상 보면요. 지금 유독가스처럼 보이는 보세요. 정말 매캐하고 저게 만약에 어떤 이 밀폐 공간에 저 연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앞이 1cm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불길, 시뻘건 불길까지 보세요. 혹시라도 저 안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인명이 있을까봐, 사람이 있을까봐 직접 저 불길 속으로 2층으로 올라간 소방관 모습도 방금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었는데 저 화재가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6,400만 원 정도의 피해는 났어요. 대전의 중구 문창동이랍니다. 그런데 저 보세요. 소방관 위에 올라가서 들리로 확인하잖아요. 6,400만 원 정도의 피해는 났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 저 화재 사고가요. 일부 극히 그 지역의 일부 언론, 중앙 언론에서는 저 기사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어요. 아마 인명 피해가 없어서 그런가 본데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얘기처럼 우리 뉴스파이터는요. 오늘 좀 다른 부분에 주목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홍순빈 아나운서 저 불길, 저 매캐한 연기 유독가스로 뛰어드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죠. 네. 지금 불이 완전히 집을 이제 완전 휘덮고 있는데 네. 이렇게 뭐 소방관 지금 뭐 40km 넘는 중무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쉽사리 딱 봤을 때 제 느낌이지만 네. 아까 불이 정말 정점으로 치올랐을 때는 진짜 작은 지옥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네. 그 불길 속으로 자신의 생명보다는 네. 이곳에 사는 그 주민의 생명을 생각해서 이렇게 뛰어든 겁니다. 네. 연기가 이제 막 더 많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그만큼 치열하게 소방관들이 불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기가요. 근데 왜 저렇게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는데 왜 저렇게 불이 시뻘겋고 연기가 많이 날까 하는데 앞서 홍순빈 설명드렸죠. 저기가 가구형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2층에는 집, 아래 1층에 공장인데 잠시 아까 저기 보면 오른쪽에 셔터문이 있어요. 바로 저기가 이제 창고 같은 공장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가연성 스프레이 같은 게 다 쌓여 있었대요. 그 영상 저희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그게 터지면서 아마 불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아직까지 화재의 원인을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요 장 교수님 예. 저 불만 봐도 아마 평생 살면서 크고 작은 화재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연기만 나도 소스같이 놀라실 거예요. 예. 소방관들이 현장을 출동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현장 조사를 상황을 파악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독가스가 나오게 되면요. 사실 방독면 쓰거나 하는 보호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안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확인하는 방법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가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가스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뿌리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뿌리게 되면 또 2차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네. 소방관들이 직접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우리한테 보호 장구가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을 보호하는 장구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사람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방독면을 벗고서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직접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직접 들어가지 않는 이상 네.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소방관들은 항상 불길에 들어갈 때마다 마치 지옥에 갔다 오는 심정을 갖고서 들어갔다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고가 없으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언급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왜 오늘 이 작은 화재, 중앙 언론에는 이 보도조차 되지 않은 이 작은 화제에 집중을 해보고 싶냐면요. 사실 덮어놓고 소방관들을 격려해주자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새 간격으로 많은 화재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화재 참사 과정에서 힘들게 불을 끄고도 온갖 비난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저렇게 힘들게 모든 사람들은 불길 속에 탈출하는데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서 유독가스를 마셔가면서 불을 끄는 소방관들의 이 고충을 저희가 좀 조명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 영상은요 소방서에서 촬영한 영상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골목 주택에 사시는 저희 시청자분이 뉴스파이터에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이 찍으시는 분들도 소방관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시다는 걸 직접 말씀해 가시면서 찍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희한한 게 불 저렇게 나는데 소방관이 어떻게 2층에 올라가 있냐 어떻게 올라가냐 대박이다 저 사람들 소방관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렇게 우리 시인데 저 어떻게 2층에 올라가 있어 저 사람 무서워. 와 저건 진짜 대박. 소방관들 진짜 무서워서 어떻게 올라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진짜 이거 너무 말할 수가 없다. 이건 어떻게 된 이건 진짜 말할 수가 근데 없는 저 소방관들 정말 용감하지. 용감도 보통 용감한 게 아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갈 테니 무서워서 들어보는 사람은 대단한 게 저렇게 불이 막 나는데 저기를 막 들어갔었고 막 소방관들 대단하다. 저거 깨가지고 저기 들어가려고. 불이 또 살았어. 저 소방서들도 진짜 엄청 지금 위험하고 진짜 대단하다. 저 불 속으로 들어가고. 부수기 들어가고 저거 야 진짜 저거 못할 짓이네. 그러니까 소방사들 진짜 돈 많이 줘야 돼. 야 아니 또 살았어. 저 가스 때문에 그런 게요. 아유 난 전쟁 난 줄 알았네 씨. 당시 화재 가연성 스프레이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펑펑 소리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전쟁 날 줄 알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요. 장 교수님 예. 외국의 소방관입니다만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언제나 저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봐주소서. 저렇게 보세요. 화재를 다 진압하고 얼굴이 수검댕이가 됐는데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별로 없습니다. 그게 소방관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소방서에 강의를 갔다가 이 어느 소방관의 기도를 붙여놓고서 있는 그러셨어요? 소방서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딱 보니까요. 마치 우리 소방관들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되게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 정말 이 기도를 보면서 자기들이 출동할 때마다 또 되새긴다고 하는데 네. 이것이 이 당사자들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저희는 네.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그러니까요. 고초가 맞아요. 심한지 또 문제는요. 항상 소방 현장에서 출동하시는 분들의 트라우마는요. 전쟁터에서 느끼는 트라우마가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네. 조금 인식하면서 네. 조금 더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될 맞아요.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 팀장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그 어려운 극한 직업이죠. 그 MIU라고 해서 맨인 유니폼이라고 하죠.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방관, 경찰, 군인들 이런 유니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좋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누구냐면 소방관, 경찰, 군인 이렇게 칭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이 MIU, 맨인 네. 유니폼을 입고 네.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네.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죠. 뭐 벌집 제거, 고드름 제거, 네. 고양이 뭐 그리고 또 문 좀 따주라.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112나 119 네. 신고를 하는데
아, 내가 추운데 택시가 안 잡혀. 집에 좀 태워다 줘. 이런 황당한 신고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이 찾으면 모두 쫓아가는 게 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베테랑 15년 경력의 소방관과 저희가 제작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이거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래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건 다 똑같죠. 사람이니까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직업의식, 사명감 그런 게 대원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다 가지고 있대요. 그거 없으면 못할 것 같답니다. 사람이거든요. 불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사제 사고 있었지만 우리 소방관들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덮어놓고 격려해주란 거 아닙니다. 다만 이분들도 슈퍼맨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장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파이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